안녕하십니까. 네. 등기 좀 보다 말았죠. 교재로는 203페이지. 물권법을 보고 있죠. 그 중에 총론 보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거 몇 가지 했죠. 물권의 의, 특징, 주체, 객체.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와 알아서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는 걸 했고요.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라고 두 가지 했죠.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특히 물권적 청구는 점유권이나 소유권에서 또 써먹습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었죠. 그다음에 원칙을 세 가지 봤죠. 공시원칙, 공신원칙,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관계. 186조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 필요한 거 몇 가지 쫙 했어요. 상속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구별하는 것,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것,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186조는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있고요. 187조 단서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게 우리 시험에서 7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7가지가. 첫 번째가 이중보존 등기 또는 중복 등기라고 불렀죠.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두 번째로 이제 가등기 봐야 되죠. 가등기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그 다음에 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점유만 하고 있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기 청구권, 마지막으로 본등기 효력이라고 등기 추정력,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게 등기 추정력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이 부분은 3월달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6가지만 볼 겁니다. 그 중에 가등기. 가등기에서 이 가는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뭐 가장매매에서 그 가짜가 아니라 예비등기라는 뜻입니다. 본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본등기를 하면 물권이 변동이 돼요. 본등기는 기본이 물권이 변동되는 게 본등기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물권 변동하는 하등 상관이 없는 등기겠죠. 그걸 이제 예비등기라고 부릅니다.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리고 등기는 3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다. 잔금을 3월 10일 날 치르고 등기는 3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은 3월 10일 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약을 하는 날 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미래에 생기죠. 미래. 그죠? 장래 발생합니다. 장래 발생.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 두 번째,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이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죠. 결국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는 장차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이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걸 순, 위, 보, 전 이렇게 부릅니다. 순위보전. 왜 이게 필요한가? 을은 3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갑이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을은 3월 1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중간에 이렇게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3월 10일 날 발생하는 이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먼저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다? 가등기단 말이죠. 가등기는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나중에 가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가등기란 걸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가등기인데 전혀 성격이 다른 외형상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가등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고 나중에 담보 가등기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리 이거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을이 1월 10일 날 갑과 계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해놨다 이렇게. 그럼 설령 갑이 중간에 이렇게 팔아먹더라도 을은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의 순서를 가등기할 대로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순서를. 그러니까 이 본등기의 순위가 소급을 해요. 순서가 소급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을 본등기와 병 본등기 중에서 을이 먼저 한 게 돼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요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가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가등기는 주로 부동산 매수의 이전 등기 청구권 따위를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하나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뭐 있다 이런 걸 등기법에서 보시게 됩니다.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자, 오늘은 가등기 효력만 간단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을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는 물권 변동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를 대법원은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을은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깔끔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대법원은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소유권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효력은 없다. 따라서 여전히 갑소유이기 때문에 갑은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걸 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필요도 없고요. 소유자, 가등기 의무자의 처분 행위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상태에서 병한테 쫓아가가지고 왜 새치기 했냐고 따지지도 못합니다. 즉 제3자에게 가등기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개가 더 있는데 좀 어렵고 6개 중에서 3가지를 오늘 기억합니다.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갑의 처분 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3월 10일이 되면 을은 본등기를 해야 되죠. 본등기 하려면 누군가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요. 누구에게 청구하죠? 갑에게 해야죠. 그죠? 을의 본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그리고 을은 병이 아니라 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령 중간에 병에게 저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지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소급한다고요? 순위가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합니다. 을이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을이 말소 청구하도 안 받아줍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3월 10일 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은. 즉 본등기를 했다 해서 소유권 취득의 시기, 즉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만 소급시킬 뿐 본등기의 효력. 본등기 효력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죠. 그 본등기 효력까지 소급시키진 않습니다. 순서만 소급시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3월 10일 날 취득합니다. 잊지 마세요.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지.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지. 본등기 효력 보전 가등기가 아닙니다. 즉 본등기의 순위만 소급시키는 가등기지 본등기의 효력까지 소급시키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203페이지 보면 효력에 따른 구분이라고 동그라미 원 예비등기가 있죠. 그 예비등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 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예비등기라고 가등기가 있습니다. 심화에 보면 쭉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안 되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등기 대상 권리는 나중에 한 장 넘깁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2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일단 그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 다음에 211페이지로 합니다. 우리 교재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가등기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두 번째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가등기 명의인이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기출 두 개가 있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이런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 해야 되는데요. 중간 생략 등기는 194페이지 있죠. 제가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194페이지. 아까 가등기는 두 군데로 찢어져 있고요. 이렇게 제가. 중간 생략 등기는 다행히 194페이지 쫙 판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가 단속 규정에서 한번 봤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었을 때 을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미등기 전매를 하고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을 생략한 채, 즉 중간을 생략한 채 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규제하죠? 위반하면 뭐 하죠?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무효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효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 대법원은 친절하게도 중간 생략 등기 요건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전원 합의.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으면 첫째,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대인 갑과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이렇게 해라 니들끼리. 국가는 뭐만 뜯어내면 된다.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그래서 갑을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즉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의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갑을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인정해 줄 뿐, 갑, 병 사이에 새로운 매매가 체결된 건 아니란 말이죠.
당연하죠. 갑을 을병매매 세금 뜯어내야지. 그러려면 갑을 매매 을병매매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세 번째, 합의한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갑은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야죠. 그죠? 병이 합의를 근거로 직접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갑이 아직 을로부터 대금을 다 받기 전이라면 나 대금 다 못 받았다. 못 넘겨줘.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쨌든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 합의가 없다면 당연히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를 못 하겠죠. 합의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직접 청구를 못 합니다. 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청구를 못 해요. 못 하는데 어찌어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합의가 없는데도 어떻게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가나요?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 오세요. 네. 직접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건이.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 이왕 이렇게 된 거 유효로 처리하고 뭐만 뜯으면 된다? 세금만 뜯으면 된다. 기승전 세금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기승전 세금. 그래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까다로운 게 하나 남았어요. 이전 등기 조건의 양도라고.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를 요번 순환에 기억하죠. 요 정도를. 194페이지 중간생략 등기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나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깡그리 무효. 2번에 동그라미 1번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가능. 근데 밑에 박스 기억. 설령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 을의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조건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뜯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을 매매,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오른쪽 메뉴에 니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가 없다면 직접 청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청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남은 거 왼쪽을 보면요. 다시 왼쪽을 보면 사이드에 두 번째 기출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삼정한 합의 없이 중간생략 등기가 됐다면 일단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순환. 됐죠? 됐다고 했어요. 네. 자, 여기 세 번째 거고요. 네 번째 거가 197페이지를 가면 무효등기 유형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형. 이건 우리 무효행위 전환에서 한번 봤어요.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놓은 상태예요.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고 등기도 무효라 그랬습니다. 등기가 무효라면 이거 말소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소. 근데 말소를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방치하고 있다가 무효 등기를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 무효행위 추인.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139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본다 이렇게 되죠. 결국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해버리면 갑과 을은 마치 새로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요 상태에서 요거는 원칙적으로 말소를 시키고 다시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을 등기는 무효니까 그걸 말소를 시키고
다시 값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귀찮지요. 어차피 이래 그러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7월 10일 날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무효등기의 유형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무효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새로운 법률행위의 등기로 재활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등기는 1월 10일 날 됐어요. 유형은 7월 10일 날 했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당연히 7월 10일 취득. 그래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에 그 등기가 서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무효등기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거. 그 중에 하나 기억합니다. 표제부 유용이라고. 표제부 유용은 간단해요. 건물을 때려보시고 새로 지었어요. 그럼 당연히 기존 때려보신 건물의 등기부는 폐쇄를 하고 신축한 건물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때려보신 등기부를 폐쇄하지 않고 신축 건물 등기부로 재활용하는 것. 이걸 표제부 유용이라 합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표제부 유용은 그 내용이 C에 나와 있죠. 쭉 읽다 보니까 무효등기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쭉 하면요. 다만 멸실된 건물 등기를 멸시로 새로 신축한 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표제부 유용이라고 부릅니다. 안 됩니다. 표제부 유용은.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한 장을 넘기면 198페이지에 을이 101호를 샀어요. 돈을 다 지급을 하고요. 열세를 넘겨받아서 현재 을이 101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요놈.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만 하고 등기하지 않은 자. 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얘 왜 이러고 있는다 그랬어요? 예? 얘 왜 이러고 있을까?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등기 전매 기회. 그래서 요 놈은 중간생략 등기 문제에서 중간자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자. 요 놈은 중간생략 등기에서 중간자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해서 돈 다 지급하고 현재 점유까지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놈. 일단 점유하면 점유권이라는 게 인정돼요. 이건 점유권에서 볼 거야. 등기 안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소유권 없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실상 소유권.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온사사공 안 된다 그랬어요. 간혹 가다가 이건 있을까요? 그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미리 했잖아요. 온, 사, 사, 공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권이 이제 안 됩니다. 점유권은 있다. 소유권은 없다.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101호를 경매를 넣었을 때 을이 어맞드셔라 쫓아가지고 내 거다! 라는 소리 못합니다. 예? 갑의 채권자가 저 101호를 경매 넣었을 때 을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내 거다. 왜 경매 넣었냐? 이런 소리 못합니다. 세 번째, 이 101호에 기존에 방 한 칸 월세 50만 원 임차인이었었어요. 기존에. 요 월세 50만 원을 과실이라고 한다. 과실. 이 과실을 갑이 수취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죠? 계약을 한 이후에 을이 수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 50만 원.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아직. 그죠? 그러니까 과실 수취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약법에 가면 매매계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매매계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는 인도, 등기가 아니라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한 후에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그 매매계약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목적물을 을이 인도받았으니 점유했으니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을이 수취한다.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고요? 을이. 예? 등기하고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 인도 전과 후로 나눠서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네 번째. 미등기 전매를 노리다가 6달이 지났는데 안 팔려. 그래서 일단 안 되겠어. 가배채권자하고 경매를 할 것 같아. 일단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갑이 줬던 등기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갔더니 등기소에서 안 받아줘. 특히 갑의 인감증명서가 3개월이 지났다고 다시 떼오래. 그래서 을은 다시 갑한테 갔어. 등기서류 내놔라. 즉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돼요. 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요. 원칙적으로요. 10년간 행사할 수 있어요. 몇 년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6개월이 지났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1년 지났냐? 10년 내만. 10년이 되기 전까지만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서를 넘겨줬는데 6개월 뒤에 또 떼달라고 하면 또 떼줘야 돼요. 3년 뒤에 또 떼달라고 하면 또 떼줘야 돼요. 9년 11개월쯤 떼달라고 하면 떼줘야 돼요. 즉, 그래 이전 등기 청구는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을이 점유하고 있네. 을이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네. 그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원래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을이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기어이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기어이.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넘겨줬어.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을은 점유를 상실했죠. 그래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을의 이전등기 청구는. 을의 갑의 이전등기 청구는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원래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예외 2개. 매수인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하다가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이 점유 승계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미등기 전매했다 이런 뜻이에요.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198페이지. 동그라미 기억. 기억 A. 니은. 점유할 수 있다. 디귿 등기청구의 소멸시효 문제. 리을 과실수취의 문제. 그죠? 네 가지 딱.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이게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 5번째. 6번째가 205페이지로 가면 등기청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등기법을 보면요. 등기가 되려면 2가지.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이런 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이것도 등기예요. 말소 등기라고. 예? 자, 신청을 받아서 등기하는 경우와
등기관이 직권으로만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게 원칙일까요? 신청이 한 게 원칙이죠. 두 번째, 이 신청을 할 때 공동신청, 당사자가 공동신청이 원칙일까요? 단독신청이 원칙일까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공동신청주의를 한다면 공동신청주의 무슨 뜻이죠?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양다사한테는 등기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게 됩니다. 공동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야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예? 등기소 같이 가자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상속 등기 신청하고요. 보존 등기 신청하고. 공동 신청은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해요. 그렇죠? 등기를 넘겨받는 권리자인 매수인과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인 매도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속 등기는 상속은 혼자 가서 신청하죠. 건물을 신축한 자가 혼자 가서 하겠지.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공동 신청에서만 등기 청구권이 필요하고요. 단독 신청에서 등기 청구권이 필요가 없으면 당연한 겁니다.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혼자 가서 하는 거야. 상속인 혼자 가서. 건물 지은 사람이 혼자 가서. 상속 등기, 보존 등기 같은 것들. 결국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공동 신청에서만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죠. 개인사자 써서 사법상 권리라고 합니다. 사법상 권리. 그리고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죠? 권리를 취득하려고 우리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하니까 권리 취득하는 건 아까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그랬죠. 네? 가등기에서 봤어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등기 청구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됩니다. 실체법상. 사법상 권리이면서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됩니다. 공동신청에서만 필요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이면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죠. 등기 신청권이라고. 등기 신청권은 간단해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개나 소나 가서 신청 못하죠. 갑과 을이 결합되면 갑과 을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죠? 상속 등기 같은 건 상속인만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무사한테 위임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 신청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등기 신청권입니다. 당연히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할 때도 필요하고 단독 신청할 때도 필요하죠. 그죠? 상속 등기 같은 건 누가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가서 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위임장 가져오라고.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다 필요하고, 두 번째,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니까 공법상 권리고, 세 번째,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시작이 돼요. 이 절차법상 권리. 아까 등기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등기 신청을 받아서 등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일단 구별하자. 두 번째,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하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것도 있네요. 5월 말일까지 등기를 넘겨가기로 한 을이 안 가져가면 갑은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등기 인수청구권이 합니다. 이것도 등기청구입니다. 결국 등기청구는 원칙이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등기청구권도 있게 됩니다. 그걸 등기 인수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등기청구는 성질이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이 있습니다.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반면에 물권적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씩만 기억할 겁니다.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해요. 발생 원인. 그래서 채권적인 건 발생 원인이 뭐냐? 계약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대표적인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죠? 그죠? 반면에 물권적인 것은요,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해.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봤던 게 있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을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갑에게 복귀. 매매계약 등을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실효가 되면 이것도 효력이 상승. 이것도 물권행위도. 그죠? 그래서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됩니다. 근데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어요. 아직 말소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해. 그래서 갑은 말소를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 말소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만 등기청구권을 구별해두자. 205페이지 4번의 등기청구권에 의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세 가지 양가로변의 성질이 있죠. 첫 번째 줄 채권적일 수도 있고 물권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채권적이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판례 1번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 2번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준 경우 둘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게 지금 나와 있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이거죠. 계약을 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근데 계약이 실효가 됐다. 그럼 등기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복귀하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야 등기를 말소하라 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게 뭐다? 물, 권적 이렇게 되죠. 세 줄. 됐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그래서 오른쪽 예제를 보면요. 다음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개가 있죠, 지문이. 그죠? 오른쪽 예제 기출문제인데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채권적인 게 종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4개가 채권적이고요. 하나가 물권적이에요. 그리고 그 물권적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3번 보세요.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어요.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복귀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러 청구할 거예요. 그게 3번이야.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또는 취소로 인한 또는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무슨 등기 청구예요? 말소 등기 청구. 무슨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 말소란 말을 쏙 빼요. 보통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고요.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이에요. 보통.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소 등기라고 말이 나와 있으면 손평들이 금방 탁 골라버려. 그러니까 말소라는 말을 쏙 빼고 내요. 그게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일단 등기 청구는 구별해야 되는구나. 채권적과 물권적. 요 정도.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중보존 등기부터 등기 청구권까지 쫙 봤습니다. 208페이지 가면요. 5번에 등기 효력 양가를 보는 본등기 효력이라고 동그라미 5번에 가면 추정적 효력인 게 하나 나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음 순서로 미룰 거니까요. 혼자 집에 가서 공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6개만 머리에 담아도 머리가 깨져요. 6개만. 그죠? 아직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등기법 안 했잖아요, 다. 공간정보법 하고 있나? 등기법 들어갔어요? 인지 들어갔지?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 뭐 알 리가 있나? 뭐 등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2차 과목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민법. 근데 등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만큼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정도만 일단 오늘 기억하자. 됐죠? 그 다음에 212페이지로 가면 동산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유, 감사하게도 안 봐도 됩니다. 214페이지에 가면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체크합니다. 214페이지 가면 맨 위에 249조라고요. 선의 취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 뭔 소리야? 동산을 양수한 자가 이건 알 것 같아. 돈 주고 샀어. 선임의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도둑놈인 때에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난주에 공신원칙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평온하고 공연하게를 묶어가지고요. 선의 앞에다가 딱 화살표를 꽂으세요. 평온하고 공연하게를 묶어서 선의 앞으로 화살표를 딱 갖다 꽂으세요. 그리고 249조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즉 평온하고 공연하게는 양수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수식하는 점유를. 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 그 동산을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설령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산 사람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신의 원칙. 이렇게 돼요. 공신의 원칙. 요거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써먹을 겁니다. 그것만 체크해달라. 네, 됐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로 갑니다. 자, 물권 변동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물권 변동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물권의 소멸 사유. 물권의 소멸 사유가 쭉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 물권 소멸, 그 소멸 사유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 사유라고 혼동이라는 놈이 하나 나옵니다. 191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 191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3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항, 3항을 체크합니다. 1항, 3항. 자, 1항만 오늘 열라 이해해 봅니다. 1항을 보면 이렇게 돼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 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191조 1항이. 그죠? 원칙 소멸한다.
예외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91조 1항을 이해하겠습니다. 1항. 자, 원칙. 두 가지 사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원칙을.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더라. 이 상태에서 어찌어찌 을이 땅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을은 자기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 땅에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 지상권이 뭔 필요가 있어?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고 지상권은 사용수익만 하는 건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 마당에 굳이 지상권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소멸하는 걸 해놓은 거예요. 동일한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된 경우에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1조 1항 원칙.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을이 어찌어찌 소유권을 지켰어. 마찬가지죠. 을이 자기 땅에 저당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저당권의 기능이 뭐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목적물을 경멜러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저당권의 기능이에요. 그럼 을은 자기 땅에 저당권 갖고 있어? 지가 지한테 돈 안 갚아서 지가 지 땅을 경매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물건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1조 1항 원칙. 그런데 예외. 첫째,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 371조에 의하면. 그리고 요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즉 을의 지상권이 제3지배형의 저당권의 목적이야. 이런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왼쪽처럼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뭐도 소멸해요. 이것도 소멸해요. 그럼 병은 뚜껑 열리겠지. 그러니까 단서에서 다른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병이 뚜껑 열리니까. 즉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판례에 하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어요. 근데 이 을이요,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을 담보로 잡아요. 담보로 잡으면서 갑하고 뭐라고 약속을 했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땅 소유권을 넘기기로. 예?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뭘 넘기기로?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그럼 이때 을은 갑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요.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땅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죠?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미리 소유권 등기하는 거예요. 미리. 을의 이름으로. 근데 이 소유권 등기는요. 등기는 소유권자로 되어 있지만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권? 네. 등기부에는 소유권자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도담보권이야. 그걸 양도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등기는 그대로 있고 소유권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자로 등기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또 중간에 물어보시죠. 어떻게 구별하냐고. 못해. 구별 어떻게 하냐고? 못해. 예? 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을이 돈을 빌려주면서 땅을 담보로 잡고 담보 목적의 소유권 등기, 담보 목적. 담보 목적의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그 등기는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무슨 권에 불과하다? 양도담보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왼쪽처럼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면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어부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질이? 어부질이. 전문용어 아니고 제가 붙이는. 안 돼요. 병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순위가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걸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이 느닷없이 순위가 올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을이 자기 땅에 저당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걸 소유자 저당이라는데 지극히 예외적으로 소유자이면서 저당권자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즉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원칙과 소멸하지 않는 예외 3개 머릿속에 딱 넣습니다. 자꾸 그려보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요게 시험 지문으로 나와요. 가불병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 슥 듣고 시험장 가면요. 시험장에서 보다가 시간 다 가요. 그림 그리다 시간 다 가요. 자꾸 그려보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점유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하고요. 광업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가 그 광업권의 객체인 광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점유권과 광업권은 소유권과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점유권은 191조 3항에 아예 규정을 만들어놨죠. 광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권도. 내가 광산을 소유했다 해서 광물 채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광물을 채굴하려면 광업권이라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광업법에 의하여. 탐사권 및 채굴권을 포함하는 광업권. 그래서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병존하게 됩니다. 병존. 소유권과 임차권의 혼동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임대차를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혼동의 효과.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도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그죠? 소멸할 거예요. 자, 이때 말소등기 해야 소멸하는가 말소등기 필요 없는가? 요걸 말소등기를 해야 소멸할까요? 말소등기 없이 소멸할까요?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죠. 왜? 제가 아까 무엇을 박았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라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라고. 191조 1상 본문에 의한 소멸이라고. 그러니까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멸 이렇게 됩니다. 필요 없이. 두 번째 이 소멸은 을이 저당권을 타인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소멸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소멸한 거죠. 절대적 소멸. 자,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요. 특징이요. 부활을 안 해요. 부활. 되살아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가볍게 되돌아갔다. 혼동 이전으로 권리관계가 복귀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저당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일단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가 있더라. 원인 무효. 혼동이 무효인 경우가 있더라. 혼동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혼동이 무효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혼동도 무효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죠. 않았던 거. 그걸 대법원은 부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혼동에 의한 저당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부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였었다면, 처음부터 무효였었다면, 혼동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고, 따라서 을의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그거를 대법원이 저당권은 소멸했던 저당권은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혼동에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217페이지 4번의 혼동 197조 1항과 3항 말씀드렸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양가로 2번 있죠.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 오른쪽에 참고. 다음 페이지 예외. 기억. 제3자 보호 목적. 이 제3자 보호 목적이 바로 얘예요. 제3자 보호 목적. 니은 본인 보호 목적이 요거야.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제3자 보호 목적, 본인 보호 목적 이렇게 되죠. 기억하고 니은. 자, 물었죠. 4번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2개. 그리고 효과.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인 범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원인 무효가 됐다면 소멸했던 물권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죠? 부활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예제 보세요. 물권의 소멸과 관련된 건데 쭉 읽다 보니까 5번을 보세요. 보세요. 5번 보면 이렇게 써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을 잘 읽으셔야 돼. 그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보세요. 을의 지상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돼 있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돼 있죠. 자, 여기 병. 제3자 권리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후순위 권리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5번. 잘 읽어보세요. 요 그림이야, 요 그림.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앤드 그 땅에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때 병,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병의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죠? 이렇게. 한 번 봐가지고는요 잘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아시겠죠? 이 정도 해서 물권법 총론이 끝이 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강론 보겠습니다.